안녕하세요.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 수업 지도자료 개발에 총괄하였던 서울시 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가 전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 수업 지도자료 개발에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한 경인교육대학교 강사 박세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이 개발한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 수업 지도자료를 소개하고 활용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구정화 교수님 및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 지도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세롬 선생님,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 수업 지도 자료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 시기에 노동인권 관련 법이나 제도를 이해하고 노동에 대한 편견이나 불평등,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동인권 내용을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양한 논의를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지도자료를 통해 학생 스스로 노동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 안에 담긴 노동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 판단, 실천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수업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지도자료는 학생들이 노동인권을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노동인권을 탐구하고 소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 수업의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째,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 수업은 정답이 정해진 교과서에서 벗어나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회 현안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둘째, 쟁점에 대한 이해, 상호 존중의 태도 등 시민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수업입니다. 셋째, 최소 2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모두 경험하면서 사회 문제의 복잡성과 반성적 균형을 체험하는 수업입니다. 예, 선생님. 그렇다면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 수업의 모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역지사지 노동인권 공존형 토론 수업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토론 주제 파악 단계로 4명씩 한 모듬으로 구성하여 노동인권 관련 주제를 파악합니다. 이때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토론하도록 해당 주제에 관한 토론 요청 편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단계 1차 자료 분석 단계로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2명씩 나누어 교사가 제시하는 노동인권 쟁점 자료를 분석하고 1차 토론을 준비합니다. 3단계 1차 토론 단계로 찬성팀과 반대팀이 각각 토론합니다. 4단계 2차 자료 분석 단계로 입장 바꾸어 토론하기를 준비하며 학생은 노동인권과 관련된 관련 쟁점 자료를 추가로 찾아 분석해 봅니다. 5단계 2차 토론 단계로 1차 토론과는 입장을 바꾸어 찬반 토론합니다. 마지막 6단계 모듬별 합의안 만들기 단계로 토론 주제에 관해 모듬원의 최종 의견을 밝히고 조율하며 합의합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을 통해 노동인권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고 합의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의 다른 유형도 있을까요? 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에는 총 3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형인 모둠형으로 앞서 제시한 순서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코너 학습형으로 찬성 자료와 반대 자료의 학습 코너를 정해서 2팀으로 나눈 후 각 팀이 찬성 및 반대 자료를 모두 분석한 다음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순차적 자료 분석형으로 모든 학생이 찬성 자료와 반대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강조한 모형입니다. 세 모형 모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토론 주제 파악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토론을 위한 찬반 자료를 분석하고 1차 토론과 2차 토론을 거치며 모든별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모형 중 수업 주제의 특성이나 상황에 적절한 모형을 선택 및 운영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수업에서 역지사지 공존형 노동인권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학습 주제 5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여야 하는가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파업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불법적인 형태로 파업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노동조합의 파업 기간,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에 대한 주요 용어를 파악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며 파업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 및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모두명 토론 수업 모형을 활용한 노동조합 파업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수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직업계고 고등학교에서의 현장 실습은 필요한가입니다. 직업계고 고등학교에서는 실습생의 업무 수행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습생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산업체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제도의 등장 배경, 현황,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학생 스스로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직업계고 현장 실습 제도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순차적 자료 분석형 토론 모형을 활용하여 직업계고 현장 실습 제도에 관해 찬성 자료와 반대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임금 피크제 필요한가입니다. 임금 피크제란 노동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고용보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나 기업의 인건비 완화 등과 같은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서 직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었을 경우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어떠한 이점과 문제점이 있을지 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너학습형 토론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임금 피크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 분석하고 토론해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예술 창작 노동자에게 공적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술 활동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창작 지원 및 예술인 복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 창작 노동자가 생계에 어려움 없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는 입장 등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주제에서는 모둠형 토론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창작 지원 및 예술인 복지 제도를 분석하고 토론하며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업안을 개발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는 디지털 환경 변화가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의 경제적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되는 한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 소멸, 기술 격차 확대에 따른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노동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지 악화시키는지 등에 대해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순차적 자료 분석형 토론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해 벌어질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작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5개의 주제 모두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이며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안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역지사지 토론을 하면서 그 안에 담긴 노동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역지사지 노동인권 토론 수업을 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교사가 관련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노동권을 찾아보거나 일상 속 노동권이 침해 또는 보장된 사례 등을 탐구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과정에서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지도 자료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고르게 경험해보게 할 뿐만 아니라 토론 시 주제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문위원, 청소년 패널 등의 역할을 맡아 토론해 볼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주어진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이 밖에도 수업 과정에서 노동인권의 관점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용어나 표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면성을 강조하는 근로자보다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는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할 때 자료 분석 등의 준비 시간을 충분하게 주지 않으면 토론 주제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의견 교환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토론 전 자료 분석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시간 내로 모든 단계의 수업을 끝내기보다는 충분히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2~3시간 정도를 잡고 여유 있게 수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같이 응원해 볼까요? 선생님, 응원합니다.